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이 이건 뭐 더위를 먹은 걸까요? 갈 길을 놔두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덜 비둘기적인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 이거 사실 핑계고요. 내부적으로 체력이 워낙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어닝 시즌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성적표가 어둡죠. 아직 뭐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36%가 어닝 쇼크를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시장의 부담으로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목별 고민도 참 깊어지는 오늘인데요. 최고의 전략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대응 방안 오늘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민식 전문가, 이슬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부터 연저점 깨고 좀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두 분은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먼저 이슬희 전문가님. 일단 국내 증시가 대내외 이슈로 좀 고전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장 역시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일본의 이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 우려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한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이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소식이 또한 전해지면서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도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제외하면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글로벌 위험자산 강세 국면에서 한국의 소외 현상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농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 당분간은 아마 혼조 장세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 관망 태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지켜보자. 조심스럽게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 주셨는데 김민식 전문가께서도 혹시 동의하세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당분간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심하게 이제 장기화될 조짐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S&P 500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P 500이 흔들린다면 국내 시장 역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업종은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이 조금 등급 하락을 하는 영향이 있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우리나라 주가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반대로 나와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쪽에도 흔들고 있는 모습은 환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환율 리스크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당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죠. 지금 1,184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강하게 들어와주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럼 종목별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스토킹 그럼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분석하는 톡 쏘는 종목 이어갑니다.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주가가 지하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까요? 최근 반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사실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 더 힘들었죠. 그런데 이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원전 가동률 회복세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관도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주가는 월 초 대비했을 때 한 9%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상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리플랜 보실까요? 사업 다각화 기대감 전해집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플랜트 사업체인 유니슨 이테크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다만 이 상승 탄력도가 점차 둔화하면서 지금 대다수의 상승 여력을 좀 반납한 모양새입니다. 뭐 여전히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쉬었다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관심권에서 접어둬야 되는 걸까요? 잠시 뒤에 이 내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율촌화학 보겠습니다. 일본 다음 타깃이 파우치 필름이 될까요? 이 파우치 필름이라는 게 전기차 배터리가 크게 원통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이 파우치형의 겉에 감싸는 그 필름이 파우치 필름인데 현재 주요 배터리사가 파우치 필름을 일본에서부터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일본 규제 타깃이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거론이 되면서 관련 주식 그럼 뭐가 있을까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거기 엮여 있는 게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파우치 필름 대량 생산을 해서 중국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틀 연속 대량 거래를 수반한 급등 양상 전개랍니다. 오늘 20% 넘게 뛰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테마주의 움직임이 최근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율촌화학까지 들여다봤고요. 전문가 의견 체크해봅니다. 먼저 한국전력 들여다볼 텐데요. 김민식 전문가님,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등일까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안전한 종목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많이 고려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이 한국전력인데요. 왠지 삼성전자는 좀 부담감이 좀 있어서 안전한 한국전력을 많이 매수를 하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월 중순부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승 기류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원전 가동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LNG 그리고 석탄의 단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승 기존 저항선을 지금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기류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3월 중순부터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수세로 7월 2일부터 매수세로 전향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터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주체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한번 매수를 하면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 한국전력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리플랜은 어떨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은 단기 보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누리플래닛이라는 종목군은 이제 LED 조명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테마로서는 남북 경협조의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을 보자면은 이제 그동안 매출액 대비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손해이익이 재무구조 상태가 별로 좋았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니슨 이테크의 지분 100%를 지금 260억에 양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기대감의 장초반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 큰 추세를 보았을 때는요.
거의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해서 큰 추세로 보자면은 중간중간에 오르긴 했지만은 거의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 개선은 시도했지만 어떠한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주 테마가 현재 죽어 있기 때문에 지분 인수 기대감으로 앞으로 한 차례 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사실 글로벌 악재로 인한 혼조장에서는 뚜렷한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분 인수라든지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지가 않다. 그리고 상당히 가벼운 주식이라서 이제 주가가 또 금방 급등하기가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한가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윗꼬리가 심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전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군은 윗꼬리 매물을 소화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현재 지분 인수권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8년간의 조정을 한 번은 또 깰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이제 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강한 상승세 한 번은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누리플랫 고 의견 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그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